볼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연어리시의 그 기본 설계도를 조금 머릿속에 이제 그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분석하시다 보면 오히려 조금 쉽게 사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 주변의 인연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라든지 어떤 이제 자식도 인연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 설계도를 자꾸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기본 설계도고요. 이 기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일일이 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변형되는 것의 그 변수를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 오히려 무궁무진하게 역학을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기본 설계도에서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방의 위치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월일시 중에서 그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날이죠. 왜냐면 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운명이 생긴 거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이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의 기운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요 자리, 바로 자기의 밑에 있는 자기하고 이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배우자 자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것은 연하고 월의 자리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연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연을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내 전에 나를 낳아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게끔 해준 그 부모의 자리는 월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의 자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난 형제는 월자리의 형제가 되고요. 자, 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형제는 그 다음에 시자리의 형제가 있으면 이거는 나보다 늦게 태어난 형제, 그러니까 동생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자리를 보시면 여기는 월자리가 부모 자리라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것이니까 이건 이제 부모의 부모가 돼서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인데 여기는 이 천간의 기운은 우리가 남자의 기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지의 기운은 여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자리에 있는 위의 자리는 할아버지 자리고 그 다음에 연의 땅에 있는 연지에 있는 요 자리는 이제 할머니 자리. 마찬가지로 월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버지 자리, 월의 땅에 있는 것은 엄마 자리. 그 다음에 일에 있는 것은 내 배우자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식도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양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땅을 보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연법을 보는 가장 기본 법칙의 설계도가 사주팔자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 배치도에 이제 각자 자기 방으로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이제 나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남자인 경우에 지금 여기가 자기가 나무로 태어났다면 이때는 자기 배우자 자리에는 어떤 오행이 와야 되는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나무의 입장에서 지금 목국토 해서 지금 현재 남자는 재성이 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성은 목국토. 그래서
이 내가 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요 배우자 자리에 토가 앉아 있으면은 이것은 배우자가 제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난 요 자리에 만약에 월자리가 지금 부모나 형제 자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형제인 이렇게 만약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나무가 앉아 있다면 이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형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나나 아니면 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에 있어도 이것은 이제 형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에 내가 남으로 태어났는데 이 월자리에 이렇게 자기랑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형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특히 윗형제, 그러니까 형이나 그 다음에 누나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형제 자리도 되지만 이것이 또 이제 부모 자리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선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자, 아버지는 일단은 재성이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성이 목급 토 해서 재성인 아버지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수생목이 돼서 자, 인성인 엄마가 와 있으면 요렇게 이제 배치도가 되어 있으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 자리에 또 부인은 부인 자리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자, 남자한테는 자식이 관이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는 치고 들어오는 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자, 요 자리에 지금 시자리에 이렇게 관이 앉아 있게 되면 예, 이 사람은 지금 사주에 그 다음에 자식과 그 다음에 부모와 그 다음에 부인이 각각 제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자리는 이제 조부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여기서 아버지의 또 아버지니까 자,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토가 치는 재성, 토국수. 그러니까 이 연자리의 이 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토국수 하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제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할머니의 자리니까 자, 할머니의 자리는 지금 현재 여기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이 이 토에 도와주는 화생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화가 앉아 있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구성이 갖추어지면 적어도 이 사람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자리에 할머니는 할머니, 부모는 부모 자리, 그 다음에 부인은 부인 자리,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로 하죠. 자, 원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배우자부터 먼저 보죠. 지금 사주팔자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요렇게를 많이 봅니다. 사실 조상 자리는 지금은 크게 영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요 자리이니까 지금 이 자리의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행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행을 푸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의 관계를 보는구나, 이런 이제 요령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지금 배우자가 지금 재성이 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이 앉아있게 되면 일단은 부인이 제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모양이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내 사주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갖고 앉아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원래는 이렇게 흙이 부인이죠. 그죠? 자, 부인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토를 치겠죠. 그죠? 그러면 토를 쳐내니까 이 부인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남자 사주에 자기 일지에,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비견이 앉아있게 되면 배우자 자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화가 앉아있게 되면 이제 어떠한 위치가 되는지,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화가 앉아있게 되면 지금 여기는 부인 자리예요. 자, 여기 부인은 토인데 이 토가 화를 만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 사람이 만나는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령은 뭐냐면 내 사주를 볼 때, 내 운명을 볼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글자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내 배우자를 볼 때는 이 배우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변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배우자 자리예요. 그죠? 근데 배우자 자리에 화가 앉아 있을 때 이 배우자 입장에서 자, 이 배우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불이 있어요. 그럼 이 불은 배우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는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인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자 사주에 여기서 해당하는 목생화 하니까 이 화는 식신상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 자리에 식상이 있게 되면 적어도 부인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식신과 상관의 특이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자세하게 설명할 때 다시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법칙 여기에 무엇이 있었을 때 이 육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기본 법칙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데 지금 화가 있다는 것은 도와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배우자 자리에 남자 배우자 자리에 식신상관이 앉아있다. 이것은 배우자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 뜻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배우자 자리에 지금 현재 금이 앉아있다. 이거는 토의 입장에서 금을 보시면 자, 이 토의 입장에서 금을 보게 되면은 이 금은 토생금해서 이 토의 힘을 빼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토생금해서 금의 힘을 빼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인의 힘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사주의 밑에에 자하에 관성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인의 힘을 뺀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요령을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이 앉아 있다면 자, 여기 금의 입장에서는 토의 힘을 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금은 나무를 위에를 치는 역할도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남자 사주의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있게 되면 자기도 괴롭고 그 다음에 부인도 힘이 빠진다. 이런 요령으로 이거를 추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배우자 자리에 만약에 이게 물이 앉아 있게 되면 그럼 어떠한 원리가 되는지 자, 이것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원래 이 자리는 토의 자리죠. 그죠? 자, 토가 들어와서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 토는 화에 의해서 힘을 받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토는 화생토 해줘야지만 토가 힘을 받죠. 근데 여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 이 물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불을 차단하는 것이 이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인한테 별로 좋은 영향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